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엇갈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준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해서 마감됐는데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만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틀간 진행된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연준의 FOMC 성명에서 경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최고의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 그 범위까지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를 보니까 22년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경제 전망도 내놓아서 주목이 됐는데요. 자, 올해 미국의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6.5%를 기록한 이후에 내년 5%, 그 후년 3.5%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다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중요했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완전한 경기 회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 재개에 대한 자신감, 경제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를 통해서도 통화 정책 물론 중요하나 재정 정책까지 함께 동원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만선을 돌파하면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제유가의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WTI가 1.69%, 브렌트유도 1.34%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역시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자,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감산에 대한 훈풍이 계속 국제유가 시장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두 달 사이에 국제유가의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벌써 40달러대를 돌파했고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국제유가가 20%가량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으니까요. 국제유가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은 오늘도 역시 테슬라였습니다. 자, 마가를 비롯해서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테슬라의 $1,000 주가 돌파는 가장 또 의미가 있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 테슬라의 전기 화물 트럭인 테슬라 세미의 대량 생산을 곧 시작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테슬라의 주가가 8.97%나 급증했고요. 이러면서 $1,025 5센트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 주가가 언제 $1,000 돌파할 것인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25 5센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어디서 트럭을 생산할지는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이 트럭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네바다주 리노 외곽의 공장에서 제조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한화와 그리고 니콜라와가 연관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뉴욕 증시에서도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거래가 개시됐던 수소 전기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주목을 받고 뉴욕 시장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화가 니콜라에 투자를 했고 엮여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니콜라는 아직 차량을 판매한 적도 없는 회사입니다. 수소 전기 트럭 스타트업 이 니콜라는 차를 판매한 적도 없는데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계속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 시장에는 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체크해 보셔야 하는 상황까지 테슬라의 움직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뉴욕 시장에서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연준의 점도표를 좀 들여다보니까 2022년까지는 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점도표가 나왔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를 올리는 것을 생각도 안 해봤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최고의 고용 상황이 오고 물가 안정 이런 목표까지 도달할 때까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요. 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부양에 대한 그런 네. 정책들을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민간 투자에 5조 이상을 넣겠다라는 흐름들이 네. 나타나면서 공공 투자 부분에서 60조 이상을 또 연내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있어서 이쪽으로도 신생 부분에 이 보증을 신설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전해드렸죠. 네,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는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민간 일자리도 네, 나왔네요. 일자리도 15만 개 7월 중에 공급하겠다. 어쨌든 경제 전역에 금융, 자동차, 일자리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 지금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비대면, 바이오, 대출 보증 지원 이런 곳에서도 2조 원 넘게 자금을 확대하는 모습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바이오 강자 시대입니다. 바이오주 이런 부분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이 신성장 동력으로도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 온택트 관련주, 비대면 산업에 대한 활성화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쪽으로도 정책적으로 좀 부응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 여러분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의 힘을 모멘텀을 얻어서 코스피가 2200 돌파할 수 있을지 코스닥은 760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잘 체크해봐야 한다는 거 저희가 개장 상황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굿모닝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오늘도 김현구 전문가와 직접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2200선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유동성 시장에 대한 한계를 또 지적을 해주셨고 나스닥 지수는 만선을 돌파해서 고고 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FOMC 결과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네네.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로금리가 2022년까지 그렇게 그 얘기가 나와서 네, 기본적인 전도표에서 틀들은 그렇게 보였더라고요. 네, 네. 그 틀들은 다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YCC라고 그러는데 수익률 곡소편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돈을 너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나스닥은 만을 넘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신고가다 보니까 그 가격들이 10,000포인트 이상은 한 번은 찍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나스닥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우존스는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기술주 위주로 조금 강하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뜯어보면 그 하단에 대한 그 종목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호재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문제가 네. 실제 자산 가격과 네. 실물 경제 사이에 너무 괴리율. 갭이 있다 보니까 네, 계류율. 사실 전문가님의 전략이 저는 이해가 너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단순하게 네. 옛날에 매매를 했을 때 예. 지금도 역시 똑같은 건데 옛날에 단순한 매매를 했을 때는 시장을 보지 않아요. 경제 전망 전혀 안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이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제품을 사더라도 질적인 그 좀 나은 그 제품을 사려고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우리는 건강을 많이 챙기는 거랑 마찬가지로 네. 이 시장을 들여다볼 때는 정말 이 체질적으로 퀄리티 있는 그 시장이 아니라고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죠. 이렇게 잘 무리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투입시켜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기에서 그 청소기 아시죠? 흡입력 센 거. 네. 개인들 돈을 다 흡입해 가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경제의 경제의 전망과 지금 실물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가격은 괴리율이 되게 커요. 예. 경제학자들은 다 안 좋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어느 그 요즘 최근에 보면 뭐 대학 교수님들이 나와서 그 방송에 참여하셔서 그렇게 컨설팅을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물단 또 펀드 매니저님들하고 또 생각이 너무 달라요. 네. 이번에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고 이번은 아니다. 근데 저는 중간에서 어떤 걸 보냐면 어느 쪽으로 저를 보냐면 이쪽으로 봐요. 전망. 그러니까 실물단, 그 숫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8대2까지 올렸다 이렇게 곤져 있죠. 안 바뀌죠. 근데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8대2 현금 8 종목이 이렇게 가는 전략이 맞아요. 그 이유는 이게 지금 질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그 숫자를 보면서 움직일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주식은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달, 다다음 달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오늘만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만 보고 오늘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떨어져 이거보다는 아니 일주일엔 떨어질 거고 한 달 후에는 떨어질 거 왜 떨어지냐 이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하는 게 낫고 무작위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릴렉스하게 현금을 가져가는 것도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미국 시장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고 국내 시장 그다음 종목 AS까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다우존스는 떨어졌어요. 그 생각했던 5일선이 살짝 깨졌거든요. 근데 지금 야간 선물도 생각보다는 나빠요.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야간 선물조차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선물 자체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나스닥은 66포인트 여기 십자라고 해요. 십자가 나왔잖아요. 이게 캔들로 봤을 땐 도치, 십자, 버터플라이, 그다음에 비석형 이런 것들이 시그널로 봤을 때는 고점 시그널이 되게 많아요. 저점에서 시그널과 고점의 시그널에 캔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만 20포인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은 유동성의 힘에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이제 그 퀄리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과 실물 경단, 그다음에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종식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거가 이제 반영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2.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식을 언제 사냐고. 주식은 내일도 살 수 있고 네. 10년 후에도 살 수 있고 1년 후에도 무조건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네. 돈이 없으면 살까요? 못 살까요? 돈이 없으면 못 사죠. 그죠. 예, 그러면- 대출 뭐 신용 끼지 않는 네. 한. 그래서 신용도 우리가 보면 3월 달에 6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우리가 떨어질 때 신용 물량까지 다 떨어져서 반대 매물도 되게 많이 왔는데 지금 벌써 11조예요. 네. 엄청난 그 속도로 그 신용 물량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신용 물량은 누구냐?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템포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또 다음 달에도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안 사면 상한가 갈 것 같은 기대감 네. 이거 다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단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 환율단은 1190원까지 워낙 내려왔어요. 강세. 예.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중국 상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번에 그 베트남 펀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은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도 일부 정도 접근보다는 펀드 쪽으로 베트남이나 중국 쪽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애플, 테슬라가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저는 보면 끝자리예요. 7부 능선에서 시세를 한번 붙거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좀 터져 있는 자리예요. 이쪽에서 고점에서 거래가 터진 자리라 조만간에 조만간에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다우존스는 도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값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윗꼬리가 나왔어요. 여기는 좀 무거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1,800달러, 1,780달러 요 자리가 되게 무거운 자리니까 이 자리는 혹시 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2년 전에 금사라고 막 되게 방송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금값은 올랐고 이제 은 쪽으로 실버 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주 저평가 구간이라 금보다 은 쪽으로 좀 보는 게 낫고요. 자, 국내 지수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기일이잖아요. 오늘 만기 포지션은 뭐를 봐야 돼요? 외국인들 포지션을 잘 보야 돼요. 외국인들이 3월 이후로 현물은 많이 팔았지만 그 선물은 많이 샀다. 네, 많이 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이 롤오버가 될 건지 아니면 청산할 건지를 오늘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청산의 무게를 좀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 오늘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안 되니까 선물로 해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가의 변동성은 외국인들은 주가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16조 정도? 16조 정도 될 거예요. 두 개 선물하고 합을 보면 한 16조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선물은 좀 사두고 그다음에 현물단을 많이 팔았는데요. 그 선물을 사는 이유는 뭐는 그 밴드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특싸움을 해서 현물에서 나오지 않는 걸 선물로 그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그 선물의 계약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잘 보는 것도 맞는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좀 버겁잖아. 2,200포인트 가면 좀 튀어 올라갈 것 같은데도 밀렸다가 다시 당겨놓고 그 힘도 강해요, 사실은. 힘도 되게 강하거든요. 밀리면 떨어지고, 밀리면 당겨놓고, 그래서 약보합, 강보합에서 매일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200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있어요. 여기가 거의 꼭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꼭지를 어디가 봤냐면 2,050포인트도 보고 1,900포인트도 봤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현금을 줄였거든요. 여기 1,900도 우리가 5대5, 그다음에 6대4, 7대3, 지금 8대2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난감해요, 저도. 예, 난감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유동힘, 개인들의 힘들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근데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몇 포인트인지 아세요? 750, 7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2,800포인트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아, 코스닥? 예. 아, 코스닥이? 예, 코스닥이에요. 예, 저는 최근인 줄 예. 알고 연중으로. 예, 그러셨어요. 2,000 몇 선이거든요? 예. 코스닥은 2,800포인트. 예. 2,800까지. 예, 그쪽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09년에 그렇게 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여기 예. 보면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예. 이게 그 IT 버블 때 어. 엄청 많이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수익을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무섭죠. 네. 네. 여기 방송에서 아직 차트가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너무 하면 앞에 보일 있어. 겁니다. 저거예요? 나오죠. 예, 이게 보이죠? 이게 코스닥 지수예요. 엄청 많이 급등을 할 때가 거의 뭐 있었잖아요. 코스피랑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그 코스닥이 높을 때는 700포인트만 얘기하고 옛날에 과거를 좀 그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버블이거든요. 버블에는 누가 다치냐? 개인들이 다쳐요. 그다음에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상해도 이렇게 삐쭉삐쭉한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중국도 보면 차트를 한번 돌려보고 중국도 5,000포인트 넘었던 때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역시 마찬가지로 삐쭉삐쭉하게 나올 때가 되게 많은데 이 네. 차트가 변동이 안 돼서 그 버블에서는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면 개인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때 옛날을 기억하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다이얼 패드락에서 새로운 기술이 5,000원짜리 50만 원 가고 막 이럴 때예요. 그 광품이 일어났었고 그다음 삼성전자도 그때 새로운 기술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 돈 다 손해를 봤어요. 그렇듯이 그 버블이 일어났을 때가 이게 그 투자나 투기나 이렇게 갈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기를 하는 건지 투자를 하는 건지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게 투기냐 투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알면 투자. 내가 모르면 투기로 보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잣대.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보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 투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투기라고 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런 돈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게 그 미련에 준비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현금 보유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만기일이라 오늘이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 빠질 거고요. 오늘 빠진다 그러면 내일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은 좀 이렇게 시장을 좀 떨어져서 보는 네.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오늘 뭐 종목 AS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워넷이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저번에 얘기했죠. 예, 파워넷. 이거는 날바닥이래요. 이건 월봉인데요. 이 차트를 보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날바닥이네. 이게 뭐냐면 에이스테크 옛날에 에이스테크를 보면
똑같은 차트예요. 제가 5G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 차트하고 비스무리 하잖아요. 여기서 튀어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파워넷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튀어 올라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파워넷은 어제 한 3% 정도 움직였었는데 5,500원에서 6,000원까지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아스템은 지금 위쪽에서 가장 왔다 갔다 해요. 19,000원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해서 잘 안 올리나 봐요.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파시면 될 것 같고 예. 아모레퍼시피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 그 주석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조만간에 어제 속보가 있었는데 중국 관련주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조정이 이제 끝자리예요. 위쪽으로 열리니까 19만원에서 20만 원에 매도하는 전략 쓰면 될 것 같고요. GS건설은 순환매적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꺾어지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튀어 올라와요. 이게 엠파독이라고 해서 꺾어지는 자리라 이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주도주를 편입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도주 그 언택트 종목을 편입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고점에 있는 거는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종목을 배제하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갖고 오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AS 해주는 방송이 없죠. 그러게요. 이데일리 이게 TV 정말 잘 봐야 돼요. 소중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전략을 네, 맞아요. 네 종목씩. 네, 네. 그래서 잘 보시면 매일같이 이렇게 AS 해드리니까요. 네. 꼭 시청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또 많이 시청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자, 만기 이후에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고 저희가 속보로 계속 홍담기 경제부총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금 수요를 끊지 않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죠? 그래요. 예, 예. 맞아요. 돌다리로 두들겨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들어오는 건 좋지만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들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님의 종목 전략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식 챔피언 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시 40분 진행이 되고요. 매수, 매도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코스피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무섭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22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양상을 나타낼지요? 자, 기관들이 어제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해서 순매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대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세를 이끌어줬고요. 반면에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472억 원 정도 순매도하는 어제의 수급 양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또 가장 중요하겠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뭔가 포지션을 바꿔줄 것인가, 태도가 바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를 넘었던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했던 지난달 26일 이후에 자, 외국인들은 어제까지 1,600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2조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기관들이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기관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조금씩 상단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잠잠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숫자로만 잠잠하지 사실 외국인들이 조용히 우리 시장에서 순환매를 리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총 코스피에서 2,175억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포지션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기존의 주도주들은 많이 정리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반면에 철강 금속과 건설, 음식료품 관련된 업종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리드해주는 업종에서는 지수 종목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지난달 27일에는 실제로 철강, 금속과 건설, 음식료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뒤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순환매를 조용히 리드하고 있습니다. 강한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들은 좀 정리하고 이제 못 갔던 것들은 다시 순매수를 하면서 종목들의 가격에 키 맞추기를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5월 28일 아까 말씀드렸던 27일 이후에 다음 날에는 금융업종을 269억 원이나 순매수를 해주면서 금융업종을 또 한 번 점핑시켰고요. 자, 6월 1일에는 다시 의약품 업종을 순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683억 원 정도 의약품 업종을 순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6월 1일에는 의약품 업종을 점핑시키는 모습. 자, 그다음에 6월 2일에는 또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조용하게 순환매를 리드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일, 그러니까 6월 2일에는 총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5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금융업종과 보험업종을 다시 순매수를 하면서 이 업종을 끌어올리는 모습. 반면에 의약품과 서비스업은 그동안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또 바로 순매도를 하면서 다시 키 맞추기를 하는 이런 순환매의 리드를 외국인들이 조용조용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누적 선물 순매수가 역대 최대치로 쌓여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오늘 확인해 봐야 할 것인데요. 자, 3월 만기일 이후에 3월 선물 만기일 이후에 9만 계약 넘게 무려 5조 원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니 코스피 200 선물도 5월 만기 이후에 7만 계약 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7만 계약 평균적으로 그전에 우리가 시장에 뭔가 충격이나 그런 것이 없을 때 보통 3만, 4만 계약 정도를 매수하는 게 일반적인 외국인들의 수치였는데 무려 7만 계약 넘게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역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물은 13조 원 넘게 팔면서 차익 거래하고 있는 양상.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적 선물 순매수가 역대 최대로 쌓여 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잘 지나가기만 한다면 외국인들이 돌아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레마니어의 날인데 외국인들 레마니어와 함께 돌아와 줄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선물이 현물보다 고평가되는 콘텐고가 나타나면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선물 누적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점 앞서서 말씀드렸죠. 현물 매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부분이다. 오늘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보여줄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여줄지가 가장 주목될 수밖에 없는 하루라는 것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리메드에 대한 종목 아침에 나온 증권사의 리포트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볼 거예요. 어제 종가 8%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이 정신과, 신경과 그리고 재활의학과에서 이제 활용하는 장비 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체외 충격파 이런 치료기기 이런 부분에서 개발하고 제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최근 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대안 찾기 고심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골라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고요. 자, 만나볼게요. 리메드, 국내 최초의 전자약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약 전문 기업, 전기장, 이런 치료기기 이런 부분으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리메드가 영위 중인 그런 사업 분야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 재활 사업입니다. 우울증 치료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에요. TMS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뇌를 자극시키는 치료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뇌 재활 사업에 쓰는 거고 리메드가 창업할 초기부터 TMS의 거의 성공 여부를 다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개발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NMS라고 그 다음 나온 거, 이 부분의 기술을 활용해서 신경 자기 자극으로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에스테틱 사업, 사실 이게 실적 성장 동력의 근원지로 파악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CSMS라고 해서 조금 더 미국의 최대의 뷰티 그 시장과 함께 서로 협업하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매 윤곽 쪽으로 많은 분들이 또 신경을 쓰시는데 그런 부분으로도 재료를 납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너 뷰티 여러 가지 그 뷰티 산업에서도 긍정적으로 또 건강 산업 이런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TMS 제품인데요. 뇌 자극 치료 기기예요. 이게 13년에 병원용 장비로 이제 상업화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머리 위에 이 장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서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됐다고 해요. 이 리메드 TMS 제품인데 장기 치료 효능이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거든요. 우선 12개월을 사용을 해봤더니 대부분 치료 반응률이 67%로 괜찮았다라는 거고, 관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받았는데 치료가 됐다, 그러니까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관해율, 부작용 없이 그 증상이 완화된 그런 수치도 45% 기록을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런 정도의 효과는 얻고 있다라고 되고 있어요. 자, TMS 제품, 이게 주력 제품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TMS 사업이 확대가 되는 게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 사업 영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는 중국, 러시아 이쪽이었고 14년도 유럽이었고 그리고 허혈성 뇌졸중, 결국 이제 뇌 관련인데 비침습입니다. 이런 부분 허혈성 뇌졸중 환자 대상 임상 시험을 개시했고요. 2016년도에는 일본에서 또 허가를 획득하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2018년도도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우선 치매 질환을 갖고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 동물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2019년도 식약처 임상 시험의 승인을 받았고 올해 FDA 허가 신청을 상반기에 받는데 이게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해 본즉 내년도쯤에 이 미국 수출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종료가 예정돼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미국과 일본 쪽에서 그 우울증 시장 규모가 66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매출을 보니까 전체 매출이 1%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훨씬 확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울증 치료에도 요즘에 이렇게 과학적 그리고 그런 흐름대로 전기장 이런 부분으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 시대의 흐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메드의 유통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더라고요. 리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인데요. 핵심 모듈을 독일의 짐머에 또 이렇게 갖다 주는 흐름들이 있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 미국의 대표적인 피부 미용 업체 엘러건에 납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서요. 이 구조를 아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리메드는 이런 ODM 계약도 하지만 자체 브랜드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짐머, 독일의 짐머사인데 독일의 짐머사, 이게 독일 제품인데요. 이 통증 완화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좀 돌아가 보면은 이 부분인데요. 이거를 지금 전기장 이런 부분을 자극해서 근육이나 신경세포의 통증을 완화하는 거예요. 뭐 최충격파 그런 치료기기로도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지 보시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통증 기기 치료가
올해 한 30% 성장률에 대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수출길이 약간 막혔습니다만 5월부터 다시 재개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시장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 기업이 ODM 계약을 맺어서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진머사의 이런 제품들, 통증 치료 완화기기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만나볼게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이제 미국 최대의 미용 업체 엘러간에 장비를 납품하는 흐름들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엘러간의 완제품 쿨툰입니다. 이게 있는데 예전에는 얼굴 윤곽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몸매 윤곽까지 신경 쓰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최대한 줄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쿨톤 완제품 엘러간 이 완제품이 이렇게 몸매 윤곽을 드러내주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나는데 비포 앤 애프터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미용 쪽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장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몸매 윤곽 의료기기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해서 이런 흐름들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죠. 현재 미국 전역에 2018년만 하더라도 4,000대가량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장비를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핵심 부품 1,500개 이상 납품한다라는 부분에서 매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연매출 100억 원 이상 분석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에스테틱 쪽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게요. 사실 1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출길이 막혀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괜찮다. 왜냐하면 3분기는 전력 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하반기 본격적인 수출 개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3분기는 조금 더 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해외 수출과 유통 계약 같은 경우에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 실적 증대의 그런 흐름들을 리메드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 자극 그리고 에스테틱 시장에 대한 가능성 여러분도 보시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지 단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성장 동력의 모멘텀 이 부분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8%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됐는데 오늘 앞으로도 추가 상승의 여력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리메디였습니다.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슈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차단하면서 남북 경협주 그리고 방산주 주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경협주는 떨어지고 방산주는 올라가는데요. 이 흐름이 좀 당분간 지속이 될지 아니면 단기간에 끝날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계속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네. 있는데요.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사실은 좀 많이 좋았던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물론 그 사이에도 사실은 안 좋았던 얘기가 나오면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반복되긴 했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북한 쪽 발언을 보면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안 좋았던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네. 느낄 정도였는데 일단 북한 측에서 좀 일방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폐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향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모든 채널, 소통 채널을 다 이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어쨌든 정리하겠다라는 이런 네.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북한 쪽이 얘기한 거는 상당히 조금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시 한번 이번 정권은 어쨌든 북한과 관계를 다시 한번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긴 네. 하겠지만 현재 북한 쪽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같이 움직였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오는 그날 바로 어떻게 보면 남북경협주들은 상당히 조금 많이 빠졌었고요. 네. 반대로
뭐 빅텍이나 스페코처럼 어쨌든 방산주들은 강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희비가 상당히 지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주식을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게 딱 요번만 딱 처음 나왔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반복됐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경협주들이 올라갔다가 반대로 그때는 방산주들이 약했던 모습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거와 반대의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뭐 계속 안 좋아진다라고 좀 보지는 않거든요. 네. 또 이제 어떤 걸 계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금과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 쪽에서 강경한 발언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일일이 지금 대응하시기보다는 어쨌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실적이나 이런 걸 보시고 남북 경협주든지 아니면 방산주든지 이걸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변화를 할지 모르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경협주나 방산주 보유하신 분들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따져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컴백 기대감으로 그 큰 기대감을 모았던 JYP 엔터테인먼트, 그런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실적이 좋은데, 성적이 좋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JYP?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네. 시장 컨센 대비해서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년 1분기가 57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30억이 좀 넘게 나왔으니까 네. 전년 동기보다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코로나19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시장 컨센보다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지금 전년보다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터주들이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공연 수익, 네. 뭐 투어 수익이 어떻게 보면 전무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최소한 3분기까지는 어쨌든 월드 투어 같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4분기부터는 어쨌든 신인 그룹이 이제 데뷔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효과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 3분기는 안 좋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4분기에는 다시 한번 실적 반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6월 달에 어떻게 보면 JYP 엔터의 가장 이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네. 트와이스가 이제 컴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트와이스의 이제 앨범 판매량을 지금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상반기에는 약 대략 한 80만 장 정도 어쨌든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올해 하반기까지 합치면 100만 장 이상의 지금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와이스가 제 몫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와이스도 마찬가지로 투어 활동은 좀 제한됩니다. 사실은 뭐 일본 쪽이나 아시아 쪽에서 투어를 많이 해야지 지금 수익이 많이 날 텐데 투어 활동은 좀 제한되긴 하겠지만 뭐 지금 뭐 국내에서는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정규 방송이든지 네. 뭐 케이블이든지 틀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는 심지어 이제 어른들이 많이 보는 6시 내 고향에도 나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연령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 이제 새로운 이 엔터사들의 이제 새로운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활동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보다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2, 3분기 실적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긴 했지만 연간 실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훼손된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쯤 다시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정이 나올 때 아니면 혹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셔가지고 물량을 확보하셔서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맞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2, 3분기 실적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하반기에 새로운 신인 그룹의 출격과 함께 연간 실적 자체는 기대가 된다. 하반기 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정할 때마다 매수를 하셔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만나봤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개장을 이제 한 1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피가 2200선 돌파할 것이냐, 그리고 코스닥은 760선 돌파하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동시만기일 지나고 나서 다시 랠리가 시작될지 아니면은 만기가 지나고 나서 좀 기간 조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에너지를 좀 응축하고 비축할 것인지 이 여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상황입니다. 네, 호가상에서 봤더니 코스피는 2200선 위에서 코스닥은 1% 넘게 네. 추가 상승하면서 또 연 고점 돌파하면서 시작 예상되고 있고요. 네. 만기이기 때문에 장중 수급의 방향성 중요하고 그동안 주도주의 추세가 변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고 수급도 만기 이후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정말 오늘이 중요하네요. 네, 오늘이 변곡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오늘은 뭐 섣부르게 뭐 추격 매수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포트 뭐 온택트와 그리고 턴어라운드 대형주 일단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또 차후의 흐름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주가 강합니다. 셀트리온 3인방 오늘, 네, 오늘 정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네, 굉장합니다.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이 호재가 있더라고요. 램시마 이런 부분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자세하게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장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네,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 개장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가장 시작할 때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가질 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FOMC 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 3시예요. 네, FOMC 뭐 결국에는 또 제로금리 계속 간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점도표를 보니까 네. 2022년 말까지 점도표상에서는 0.1%를 뭐 금리로 갖고 가는 것이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네. 2, 3년 계속 뭐 0%대 지금 갈 수 있는 뭐 상황이 이제 뭐 마련됐고요. 그렇다면은 초저금리, 이거 뭐 역대급 초저금리인데 이러면은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코스피 지금 이제 이 물결을 잘 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순환 매세가 이제 쭉 이제 오다가 지금 요번에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분석을 해보면은 상한가 10개 종목에서 우선주가 8개가 됐어요. 이 배당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쵸. 배당이 많은데 이렇게 들어오면 외국에서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뭐 투자자들은 뭐 이거 오르는 것보다 배당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코스피 영향, 유동성이 더 공급될 수 있는 외국 자본들에서 한국 시장으로 건너오는 우선주까지 지금 올라간다. 그럼 코스피 영향 굉장히 오늘 뭐 우리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진짜로 오늘 조심스럽게 제가 전망합니다만 뭘까요? 2262 최고점 한번 뚫을 수 있는 2260이요? 예. 그런 기반도 지금 돼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역대급 초저금리와 역대급 유동성이 지금 뭐 풍부하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느냐. 여기에 오늘 초점이 있는데요. 우선 뭐 뜨거운 우선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계시면 네. 오늘은 코스피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고 좋은 수익률을 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우선주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선주가
우선주가 상승하는 것은 이제 뭐 랠리의 끝물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평가들도 있고 또 9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과열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지금 순순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마지막 장세거든요. 네. 우선주가 오르는 거. 그럼 1라운드를 정리를 한 거죠. 아. 근데 바로 바이오가 오늘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2라운드가 뭐 시작되는 것이 깔끔하게 어떤 휴식기 없이 지금 잘 바로 넘어가고 시작한다. 있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처음 봅니다. 이 순환 매세장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도 조정 없이 가는 것도 굉장히 극히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순환 매세장에서는 잘 갈아타셔야 되거든요. 잘 갈아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1라운드에 어떤 식의 패턴이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개연성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과열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또 순환매 바로 또 2라운드로 넘어가는 양상이다라는 해석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외국인 수급이 만기일이기도 하고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도 많이 사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환율도 이제 1,100원, 1,190원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오는 거 아닌가, 입질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죠. 이러면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배당까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진짜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할 수 있는 그쵸. 부분인데 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환율은 우리가 사실 조정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특히 우리나라의 환율은 중국 위엔화하고 너무 동조화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 자, 그러면 환율은요, 두 가지 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한국 원화가 약세로 가느냐, 두 개의 상반되는 그런 힘의 뭐 결정점이기 때문에 자, 미국 장부터 말씀드리면 자, 유동 경기 부양책이 2차적, 3차적인 것들이 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취재에 의하면 제롬 파월이 FOMC 회의를 끝나고 곧바로 의회에 가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건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왔을 때는 미국 달러화가 조금 더 약세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중국 위안화를 더 약세로 만든다 그러면 환율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더욱더 외국인들의 컴백이 쉬워지는 부분.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한국 세 개 지역의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외국인 컴백 지금 조금 더 높은 가능성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과연 본격적으로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의 조금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면 확실히 상승세를 더 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조금 전에 속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다시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또 이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였죠. 리치웨이에서의 누적 확진자가 100명 이상을 늘어났다. 100명 이상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동시다발 양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중대본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또다시 코로나19의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런 추이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를 잘 통제를 하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또 전체적인 증시라든지 시장도 또 점프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현황도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장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4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재 앵커와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분위기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는 섹터가 뚜렷합니다. 대형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요 2% 가깝게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데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 강하게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국에서 램시마 이 코로나19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오늘 호가상 12% 넘는
넘는 강한 시세 상승 예상이 되고요. 셀트리온이 6%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4% 강세 힘으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이 0.6% 하락하면서 2180선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 상승하면서 767선 연중 고점 경신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예. 일단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떤 이제 2019년부터 아시겠지만은 2019년부터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보게 되면 2250포인트가 어쨌든 저항 구간 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 저항을 받을 것인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일시적인 어떤 저항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선물순 동전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이 장 초반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추세적인 어떤 하락으로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조금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승의 힘이 남아 있다라고 봐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전환보다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선물순 동시 만기로 인한 일시적인 변동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옵션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풋옵션 쪽에서 매수를 좀 밀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변동성이나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출발을 하겠지만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보다는 전략 구간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또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 $1,000를 네네.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LG화학과 삼성 SDI도 부각되고 있어요.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1.5% 강세 힘으로 삼성 SDI가 2% 가깝게 오르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주 강세는 오늘도 좀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중공 우선주, KG 동부제철 이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한가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JW 중해작도 어제 상한가 마감됐는데 22% 넘는 급등세로 그리고 하나우선주, 하나솔루션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상한가 마감됐는데 각각 10에서 그리고 8%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우선주 강세 현상이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예. 조금 전에도 우리 고모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인데 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길다면 길다고 짧으면 경험치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우선주가 강세를 보일 때 조금 저는 시장에 어떤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경우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우선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 제 개인적인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험치를 봤을 때는 이 우선주가 강세를 보일 때는 이렇게 시장의 어떤 이후에 긍정적 흐름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의 속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CD 평간판 사업 매각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 화학 소재 업체인 산산과 11억 달러 이 사업을 매각하기로 조건부 계약 진행했다라는 공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목요일 시장입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장 초반의 움직임보다는 장 마감까지의 흐름 변동성 있을 수 있음을 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이후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인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이어졌던 흐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시하시죠. 자, 코스피 시장은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출발됐습니다. 0.5% 하락하면서 11포인트 정도 밀리는 거거든요. 2184선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이 오늘 역시나 강합니다. 1% 이상 상승했고 7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760선 돌파해서 766선에서 상승 출발하는데 코스피 시장과 엇갈리긴 하지만 이 코스닥 시장은 연중 최고점을 찍고 오늘 출발하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네요. 자, 달러 환율 볼게요. 1190원대 코앞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4일 새 27원이 하향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추가 하락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2원 20전 상승하면서 1193원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 어제 강보합 상승 마감됐습니다만 오늘 1% 약세 흐름으로 22,808엔대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엔달러 환율은 107엔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 개장 분위기는 어떨지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네네. 예. 일단은 뭐 예상했던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 소폭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0.6%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네, 있고 코스닥이 코스닥이 여전히 강하죠. 고점 네. 뚫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코스닥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은근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급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좀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전반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같은 경우에 대형주가 일시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그 코로나 위에 언택트 테마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바이오 이런 섹터도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뭐 제조업 중심의 대형주라기보다는 언택트 중심 중소형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상승 출발한 섹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제약 섹터가 2%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뭐 코스피 시장을 그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전에 속보에도 말씀했지만 리치웨이 발랐던 감염자 증가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형주가 조금 약세를 주춤하게 된다라면 그 흐름이 이제는 뭐 언택트 쪽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뭐 순환매 측면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여전히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일단 뭐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지 그리고 전자결제 이런 종목들이 아침 쪽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게 되면서 일단 시장을 좀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오늘이라기보다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그 2주 전에 제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말씀드렸는데 또 대면에서 비대면 쪽으로 또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에 서대 그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테슬라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또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일단 전기차 쪽으로 어떤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타 어떤 그런 테마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이 좀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바이오 시밀러 구충제 예상을 했듯이 이 섹터들이 1%가량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그 램시마 소식이 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장초반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LG화학도 저희가 속보로 공시를 전해드렸는데 중국 산산에 LCD 편강판 사업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2차 전지 섹터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에 임박했다라는 LG화학이 오늘 장 초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LG화학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중요하죠. 865억 원 규모였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신설 그런 공시를 냈는데요. 오늘 장 초반 3%, 4% 강세 흐름으로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죠. 12만 4,800원 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가 강한 상황에서 KG 동부제철 우선주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도 삼성, SDI 우선주 신고가, LG화학 우선주 역시 신고가를 기록했다. 52주 신고가죠.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동국제강, 포스코케미칼, 대원제약 역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그런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농심 오늘 강합니다. 1%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안가 밖에 라면 수출 호조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해외 K푸드에 대한 관심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음식료 관련주도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리메드 2.88% 어제 8% 종가 형성했는데 추가적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뇌 자극 치료기기 그리고 통증 치료기기, 에스테틱, 몸매 윤곽 기기 시장 이런 부분에 시장 점유율을 오를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인프라코도 오늘 강하죠. 중국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중대형 제품이 잘 판매될 가능성 있습니다. 중국 외에 코로나19 통과 중이다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죠. 오늘 0.6% 상승하면서 6,51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던 두산 퓨얼셀이 오늘 1.5%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상황인데 국내 1위 연료 전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 전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견조한 수주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2만 원 선 돌파해서 2만 650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셀트리온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특징적인 종목들 선정해 주실까요? 네네. 일단은 지금 장 초반에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 섹터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상승 뚜렷하게 테마라 거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 드론 관련주가 뜬금없이 좀 최근에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징적으로 오늘 강세가 보이는 테마 쪽은 아직 눈에 띄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전일에서 계속해서 특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장 초반에 개장에 말씀드렸지만은 제약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섹터 헬스케어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라든지 대원제약, 현대약품 같은 종목들이 4%가 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도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바이오시밀러 구충제 이런 부분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LED 장비, 최강 주요 종목들. 그러니까 강간업체들 어제도 강간업체들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세아 제강지주라든지 그리고 동부제철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도 어제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새롭게 오늘 부각이 된 테마 이런 부분들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2% 강세 힘으로 72만 원 선을 터치했다라는 부분까지 전해드릴게요. 정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연일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개장 상황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또 속보를 아까 자막으로 보셨겠지만 관세청에서 이 수출과 관련된 지표가 나왔습니다. 관세청이 6월 들어서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금액이 1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업 일수를 고려해서 하루 평균 수출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15억 4천만 달러 정도로 같은 기간보다 한 9.8% 줄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일단은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경제나 수출이 조금씩은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이동 제한을 이제 풀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실상 저게 올라간 거 뒷면에는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14% 이상 지금 늘었기 때문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평균 기준 이제 9.8% 정도 내렸다는 것은 이제 어디서 이게 빠졌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네. 가격이 빠진 건지 물량이 빠진 건지.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가 되면 우리가 지금 수출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굉장히 좋은 신호. 그래서 바닥을 다졌다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하시면 이제부터 새로운
뭐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2라운드의 시작점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2라운드의 시작이 오늘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또 사실 아침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에서 또 뭔가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전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경기 침체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쏟아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뭐 불안감도 한편에서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받쳐주는 힘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과연 지금 주가 이 수준이 네. 적정한 것이냐. 그렇죠. 이 역대급 유동성과 역대급 저금리에서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12개월 선행 펄을 계산해 보니까 네. 12.4 정도가 나와요. 12.4요. 그러면 적정 수준이라는 거죠. 12개월 후에 그 정도 번다니까 뭐 이제 랠리가 시작됐습니다만 2010년도, 12년도, 14년도 이제 양적 완화가 종료될 때 리스크는 지금 없어진 걸로 보였을 때 앞으로도 굉장히 이 강해질 수 있는 장세가 있으나 이 함정이 하나 있죠. 네. 뭐라냐면 우리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해서 채권 시장에서 이제 증권 시장으로 이 자산들이 움직인 걸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하는데 네네. 요새는 그레이트 디커플링입니다. 실적을 생각을 안 하세요. 네. 실적을 생각 안 하고 주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건가가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좀 미친 듯한 이 숫자들이 지금 나오죠. 네. 왜냐하면 뭐 미국장에 보면은 파산 신청을 했던 허츠나 제이시페니, 허츠는요 480% 급등을 했어요. 파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이시페니도 한 167%. 그다음에 또 파산 신청을 했던 에너지 업체인 와이팅 페트롤 835%가 넘는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하고 주가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세상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국 시장에도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그런 성향들을 또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이 전망하고 이러는 게 틀려야 베테랑급에 올라갑니다. 네. 뭐 아시면 워렌 버핏도 지금 뭐 몇백억치 지금 저 까먹었죠. 그다음에 칼 아이칸도 지금 뭐 네. 헐츠 팔아갖고 17억 달러 지금 손해 봤기 때문에 조금 까먹으셔도 네. 베테랑 이 반열에 드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실 거고요. 2라운드 시작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네. 다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기분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2라운드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잠시 후에 시장 피셜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 13분을 지났습니다. 오늘 장 시작이 어떤 양상이었는지 잘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을 이재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현재장의 움직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자, 오늘 종목 팩토리 배현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주식공장에서 동성제약을 얘기를 했습니다. 의약품은 정로환 유명하고요. 화장품 분야도 하고 있죠. 에이스케어 이쪽이 주력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국내외 온라인 시장의 판매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들이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 바이오주, 제약 이런 부분으로 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길목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동성제약은 매수가 14,000원,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3,000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고요. 현재 동성제약의 현재 장 움직임 만나보겠습니다. 자, 동성제약은요. 현재 주가 흐름 만나봅니다.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면서 1.7% 강세 흐름이네요. 14,4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잘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합니다. 홍광표 전문가가 마감 찬스 나스닥에서 아모그린텍 제시를 했습니다. 중요 첨단 소재 이런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선 이어폰 관련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적용 제품이 다각화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승부를 거를 수 있을지 매출과 영업이익은 현재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렉서블 배터리 생산에 대한 모멘텀 주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브리치사 배터리 공급 이력이 있다라는 가능성,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자, 5G, 전기차, 사물 인터넷, 각종 첨단 소재 이런 부분으로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13,000원, 목표가 14,700원, 손절가 12,000원 라인이고요.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게요. 아모그린테 현재 3% 강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13,750원 현재 주가입니다. 판단해 보시죠.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 빅머니의 홍익진 대표가 앞타바이오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10% 넘는 상승분로 종가를 마무리했는데요. 매수가 32,500원에서 33,500원 선이라고 말씀 주셨고 목표가 상단을 3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며 손절가 27,000원 나이였습니다. 당뇨병성 이 신증 치료제 임상 이상 시험 계획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제약 바이오 매수가 아직 강한 상황에서 시세 분출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고점 터치 이런 부분에서 돌파 가능성은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앞타바이오에 대한 시선 지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타바이오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까요? 현재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4,050원 선을 기록하고 있는 앞타바이오 오늘도 뒷심 확인해 보세요. 네, 이렇게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의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찾아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또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오늘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막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무섭게. 아까 최양호 고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 나가는 종목들은 또 계속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란기, 과도기 이런 상황이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될지 참 굉장히 난감한 것 같아요. 저도 시장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쉽지가 않은데 정태현 팀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시장? 그러니까 그 두더지 잡기 장세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한번 들었었는데 이게 계속 어느 놈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불안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게 또 대형주가 가는 듯 싶더니 또 분위기가 지금 이번 주 들어오게 되면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쪽도 움직이고 또 GS테일이 또 이틀 동안 급등하더라고요. 또 움직이고 하니까 뭐 언택트가 가는 거야? 대형주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220포인트가 2019년 이후에 장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조금 쉬어갈 것인가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좀 순환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순환이고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안 좋게 얘기하면 두더지 잡기 장세. 그러니까 어느 놈이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더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눈치 좀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 눈치 보기도 좀 쉽지가 않은 장세인 것 같아요. 저희도 어려운데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도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빠르게 정말 돌아 나가고 있는데 이걸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욕 시장이나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또 뉴욕 시장 보면
다시 뉴욕 시장은 기술주 원래 주도하던 기술주 쪽으로 또 쏠리는 양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어떤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지 최영 고문님 이야기를 좀 듣고 근데요, 그 사이에 악재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장세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미국은 이제 10년간의 경제 호황을 끝내고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공식 발표했거든요. 네. 아무런 증시에 뭐 영향이 없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월드뱅크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더 낮춰서 지금 발표한 부분. 그리고 트럼프가 위구르 인권법안. 인권보 네. 거기 사인했는데 증시에는 전혀 영향이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등등 거기다가 신구 감염이 이제 증가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무런 지금 변동성이 없거든요. 순환매 매장세에서는 아시다시피 악재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호재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유동성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며칠 사이에 굉장히 이 관심의 중심이 됐던 니콜라. 네네. 하나가 투자해서 지금 성공했던 니콜라. 거기가 시총이 3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요. 포드보다 많아요. 차 한 대도 못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네. 그다음에 뭐 화이팅 페트롤 여기 에너지 회사는 835%가 지금 파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디로 가냐? 특히 항공하고 여행주 아직 그 이동 제한이 다 안 풀렸는데도요. 급등을 했어요. 유나이티드 좀 15%, 뭐 델타도 8% 이렇게 오르는 게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가를 한번 자,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코로나에 의한 공포 때문에 이게 떨어집니다. 네. 근데 막 부양책을 내니까 그것이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 기대감이 언제 꺾이기 시작하냐면 실적이 나오면서 꺾입니다. 이게 항상 패턴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기대감에서 실적 나오는 거를 중간에 기다리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래서 실적이 나왔을 땐 분명히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길어지냐 짧아지냐의 차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건 이제 앞으로 오는 이 조정장은 네. 좀비 랠리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선순환을 가느냐, 다시 기대감을 가느냐. 그렇다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더 큰 유동성의 공급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나오는 그런 뉴스, 네. 거기에 한번 꼭 반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그런 뉴스에 반응을 할 것이고 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실적에 우리가 근데 또 2분기 실적은 웬만큼 다 엄청 안 좋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반응하지 않고 주가가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도 염두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나빠지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인가 거기는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빠질 것이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진다? 그럼 좋게 볼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적이 안 좋아졌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짧게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발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길게 길어질 것인가, 이게 짧게 끝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조금 코로나에서 너무 시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좀 어떤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이 아플 때 의사든 약에 많이 기대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그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빨리 탈출할 만한 어떤 조그만 이슈만 나오더라도 거기에 더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뭐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너무나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 심리들이 시장이 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호재만 나오더라도 여기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식시장도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저께 이제 FOMC에서
올해 마이너스 6.5%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예상을 했죠. 그런데 내년도 거를 플러스 5%를 잡았어요. 5%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네. 3분기 반등을 해야지 내년도 5%가 되거든요. 그럼 5%가 가려면 내년도 1분기 미국 성장률이 2% 이상이 가야 되고요. 그거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이 3, 4분기, 올해 3, 4분기가 지속적으로 플러스로 지금 가는 방향에 꼭 그 길목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좁아지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높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특히 11월 3일 미국 대선 날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지금 현직 대통령이 경제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꼭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동료까지 정무적인 정치 공학적인 생각까지 간다면 3분기에 분명히 반등의 조짐들은 우리 눈앞에 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네. 자,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FOMC 회의부터 우리 시장, 미국 시장까지 한번 연관을 시켜서 너무나 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에서도 한번 경고를 드리고 또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두 분이 잘 알려주셨습니다. 자,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현대경제연구원 최영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필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인데요. 올해에만 4번째 다양한 국책 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성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말 방송 이후 6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만 원대 지지 시 추세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9% 이상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은 4%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메이트인데요. 엔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실적 기대감 높다고 합니다. 오늘장 1% 미만의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 텔콘 RF 제약입니다. 텔콘 RF 제약은 휴머니젠의 코로나19 치료제 판권에서 협상 기대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5,100원 선 초반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테크윙인데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 장비 업체로 실적이 양호하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단기 조정 후 재차 상승 가능한 구간이다. 하지만 짧게 변동성 매매로 접근하라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3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현대약품인데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가가 유지될 경우에 공략해보라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5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20%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후반까지 주가 흐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 리메드라든지 파워넷 같은 종목들이 오늘 또 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여의도 타임즈에서 리메드 말씀드렸는데 의료기기 업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아까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수출이 1일에서 10일까지 6월달 20%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우리에게는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네, 특히나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의약품 섹터 수출이 증가했고 석유 제품, 자동차, 이렇게 승용차 쪽 자동차 부품은 수출이 급감했다라는 좀 희비가 엇갈리네요. 참고해 보시죠. 네, 구체적인 내용도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정보, 빠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8시에 올게요. 네,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